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리아, 몽골이 전해준 고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 역사, 철학, 문학 관심들이 많으신데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경우에 조선은 또 가까운 시대라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신라는 또 통일했다고 하니까 또 삼국시대의 주체 세력이라서 관심이 많고 또 고구려는 또 기상이 뛰어나다 해서 관심이 많고 한데 고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지금 파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제가 봤더니 개성까지 거리가 한 25km이고 서울까지 거리가 40km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고려시대 같았으면은 여기 파주는 아마도 개성의 생활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코리아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왜 코리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면은 그러면 고려공화국이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면은 리퍼블릭 오브 대한 아니면 그레이트 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북한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우리 남한이나 이제 북한이나 북호를 다 외국 이름은 고려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 이름은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꽤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남한하고 북한이 싸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국호를 뭘로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만약에 지금 같으면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니까 한국을 해야지 해도 북한은 알았다고 할 텐데 북한은 조선이고 우리는 한국이니까 그러면 신라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고구려도 그렇고 아마 고려가 좋겠다라고 해서 한참 예전에 보면 통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고려 연방공화국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 이후에도 조선이 있었는데 왜 고려가 우리나라의 대표 지명이 되었을까? 나라 이름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이제 네이버 지도. 이제 네이버 지도는 이제 국내용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북한이라고 북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글 지도에서는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은 정식 국호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북한인데 봤더니 데모크라틱 하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을 달고 있는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이름에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도 보면은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방 나라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북한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다음 중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이냐, 사회주의 국가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 고려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서양의 세계 지도에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로코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라고 하는 분이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게 세계 지도인데 저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쭉 늘어져 있는 곳이 아프리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 구통에 점점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확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이제 섬나라로 이제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한 3세기 때까지도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섬나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섬 6개에다가 보면은 저기 알신라, 그렇죠? 알신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신라라고 할 때 AL이 이제 아랍어에서 정관사, 바로 그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라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려를 이제 코리아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지는 언제냐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 이탈리아의 루브르크의 그 중국 여행기에 거기 보면은 고려를 카우레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는 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오레나 카올리라고 한 거는 왜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은 여기 그 한자어로 고려라고 하는 것은 현대 발음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발음은 까올리라고 합니다. 까올리.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나 그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 까올리라고 하는 표현을 카올레나 카올리라고 이제 바꿨다라고 그렇게 듣고 옮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대개 16세기 이후에 아랍 사람들 말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국호를 옮길 때 서양 사람들의 국호를 옮길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고대 이탈리아어, 라틴어 용법에 어느 용토를 표시할 때 끝에다 A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만히 보시면은 끝에 아자 붙은 나라들이 많죠. 그죠? 우리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또 뭐 있죠? 이탈리아도 그렇고 여러 개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 붙었다는 것이 거기에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보시면은 이제 아랍 사람들까지만 해도 코리까지만 했었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코리의 동네라고 해서 코리아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16세기에 가서는 여기 네덜란드의 반랭그렌의 아시아 지도에 보면은 저기 지금 전체 지도이고 저 오른쪽에 보면은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코리에서 코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들어서서 지금 한반도처럼 그려져 있죠. 이름은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16세기, 17세기 이후부터는 우리 한반도를 코리아라고 했다. 아니 그러면은 1600년대라고 한다면 조선이 엄연히 있었어야 했는데 왜 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고려는 그만큼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랍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조선은 그만큼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쇄국 정책 하는 바람에 그냥 외국과 교류를 안 했으니까 아니 거기 뭐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리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려부터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중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진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221년에 이제 통일 왕조를 세웠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기원전 1000년 전, 2000년에도 왕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런 통일된 왕조가 아니라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통일 왕조 국가는 진나라로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진나라부터 중국에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일으켰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이라고 부르는 그 발음이 중국어로는 진이라고 합니다. 진. 그래서 진에다가 A가 붙었으니까 진의 나라, 진의 영토라는 뜻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중국은 또 비단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단을 치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치나. 그래서 이제 친에서 그 영어식으로 차이나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차이나가 고유명사인 경우에 진나라라고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거기 그림 보시면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도자기라고 해야지 독이나 자기라고 해야지 왜 그걸 나라 이름을 붙였는가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그렇죠. 차이나에서 온 그 정말 좋은 거 차이나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릇이 그렇게까지 사실은 뭐 예술품이긴 하지만은 존중되지 않았다고 할 때 서양은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의 이 도자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큰 거 하나는 대개 한 1000만 원 정도씩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그래서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자기를 뭐 자기의 도자기 방을 만들어서 몇만 점씩 갖다,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 그 자체가 이제 금값이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1709년인가요? 독일에서 도자기를 재현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진의 나라 또는 비단의 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보시면은 우리가 제국주의 시절 때 일본에서를 중국을 진화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때 진화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CHI까지가 지고 A까지가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진아라고 해야 되는데 지하고 나. 근데 거기에는 여기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 중국 병사가 굉장히 싫어하죠. 저 일본 사람들이 진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지자는 우리가 지탱한다 할 때 지자이기도 하면서 이게 우리가 끄트머리란 가지란 뜻으로 쓰입니다. 나무 목자가 있는 거랑 같이. 그다음에 나자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절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덴노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 얘네들은 저기에 있는 가지밖에 안 되는 놈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억지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진화라고 하는 말씀은 안 됩니다. 싫어하죠. 또 그런 반면에 보면은 야, 우리 중국이라고 불러줘야 돼 하지만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에서 중였던 나라는 없죠. 저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 북조할 때 다 뭐 하나씩 다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송나라, 그렇죠? 한 글자씩 돼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나라예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가 둥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찍어도 다 중국이 아닌 데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문화나 역사 방면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언제까지냐면은 그렇죠. 중세 이전까지는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은 저 아편 전쟁 이전까지. 근대 이전까지는 중국이 최고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중심인 나라예요라고 하는 이런 중국. 그러니까 한나라 때에도 중국, 당나라 때에도 중국, 청나라 때도 다 중국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구구파들이 보면은 그렇죠. 중국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그럼 변두리야 이거니까 중국이라는 말 쓰지 말자라고 하는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는 아니냐면은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줄임 표현이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훨씬 전부터 우리가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중국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또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럼 우리가 변두리예요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바로 세상의 중심이면서 가장 화려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게 화라는 뜻이 화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면서 화려한 민족 문화의 나라. 이게 중화민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요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또 중화요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약간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